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침의 출근길. 누군가 당신을 스쳤습니다. 사과도 없이. 당신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는데 당신의 화는 계속됩니다.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당신은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합니다. 어떻게 사과도 안 할 수가 있어? 요즘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화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화만 남은 게 아닙니다. 화는 점점 커집니다. 다른 기억들이 붙습니다. 저번에도 누가 그랬지. 세상은 왜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야? 당신은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그 감옥의 문을 잠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자기 파괴적인 메커니즘 앞에 섭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스스로 키울까요? 왜 우리는 분노를, 슬픔을, 불안을 놓지 못할까요?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정념이라고 불렀습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격한 감정.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자기강화 루프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다시 감정을 만들고 끝없이 순환하는. 당신의 감정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최근에 당신이 화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화가 났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화를 유발한 실제 사건은 평균 2분에서 3분 지속됩니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지속됩니다. 심한 경우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의 90% 이상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어.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시간 동안 당신이 느낀 분노는 그것은 당신이 그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석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항상 이런 대우를 받아. 사건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0가지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해석이 새로운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기원 후 55년경 로마로 되돌려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인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에픽테토스를 때렸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복수를 꿈꿨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때렸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해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를 입는 것은 나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실천했습니다. 사건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 사건은 주인이 나를 때렸다. 판단은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사건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스토아 철학에는 정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에서 정념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념은 병입니다. 정념은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욕망. 미래의 좋은 것에 대한 비이성적 추구. 둘째, 두려움. 미래의 나쁜 것에 대한 비이성적 회피. 셋째, 쾌락. 현재의 좋은 것에 대한 비이성적 탐닉. 넷째, 고통. 현재의 나쁜 것에 대한 비이성적 저항. 핵심은 비이성적입니다. 정념은 잘못된 판단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어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정념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당신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정념입니다. 세네카,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는 분노론을 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노는 가장 위험한 정념이라고. 왜냐하면 분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나의 분노는 정의로워. 하지만 세네카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의 분노가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까? 당신의 분노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 세네카는 말합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라고. 분노할 때 당신은 이성을 잃습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정념에 놓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들이 좋고 나쁨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해칠 수 없다. 주목하세요. 마르쿠스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화내지 않기요. 이것이 스토아의 핵심입니다. 사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고 나쁨은 당신의 판단에서 옵니다. 이제 현대 신경과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1990년대 신경과학자들은 감정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은 예측 오류입니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과 예측을 비교합니다. 일치하면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불일치하면 감정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예측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당했습니다. 예측, 오류, 감정, 발생, 분노. 여기까지는 자동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발생한 후 당신의 뇌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왜? 나를 싫어하나? 아니면 나를 얕잡아 보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존중받아야 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이야기가 새로운 감정을 만듭니다. 더 강한 분노. 그리고 이 분노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를 무시해.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피해자야. 이것이 자기강화 루프입니다.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감정은 구성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당신의 뇌가 몸의 신호, 외부 상황, 과거 경험을 조합해서 감정을 구성한다고. 같은 생리적 각성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당신이 연설 직전이라면 이것은 불안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것은 설렘입니다. 당신이 운동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운동입니다. 같은 신호, 다른 해석, 다른 감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스토아 철학과 신경과학을 연결해 봅시다. 스토아는 말합니다. 정념은 잘못된 판단에서 온다고. 사건은 중립적이고
당신의 판단이 감정을 만든다고.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감정은 구성된다고. 당신의 뇌가 신호를 해석해서 감정을 만든다고. 둘은 같은 것을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갇힐까요? 왜 우리는 자기강화 루프를 계속할까요? 첫째, 정당화의 쾌감입니다. 놀랍게도 분노는 기분 좋습니다. 분노할 때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고 상대는 가해자입니다. 도덕적 우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 나는 정당해. 이 느낌은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놓지 못합니다. 둘째, 친숙함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 역설적이게도 이것들이 익숙하다면 그것들은 편안합니다. 당신이 평생 불안했다면 불안은 당신의 기본 상태입니다. 불안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을 감정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셋째, 정체성입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무섭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을 놓는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만약 당신이 분노를 놓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을까요? 우리는 감정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책임 회피입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감정은 완벽한 변명입니다. 감정에 휩쓸렸다면 당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당신은 항상 선택할 수 있다고.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강화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사건과 판단을 분리하세요. 해석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실만 말하세요.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차이가 보이나요? 쳐다보지 않은 것은 무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을 수도, 급했을 수도, 시력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해석이 감정을 만듭니다. 다른 해석을 시도하세요. 둘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당신은 감정을 관찰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화다가 아니라 나는 화를 경험하고 있다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합니다. 셋째, 몸으로 돌아오세요. 감정이 강렬할 때 당신은 머릿속에 갇힙니다. 생각이 생각을 부릅니다. 몸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발바닥을 느끼세요. 손의 감각을 느끼세요. 이것이 루프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지만 몸은 현재에 있습니다. 넷째, 관점을 바꾸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사건을 우주적 관점에서 보세요. 100년 후에는 나도, 저 사람도, 이 사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것은 상대화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섯째, 저녁 반성을 하세요.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으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에 휩쓸렸나? 그것은 정당했나?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기 인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이 자기 통제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견해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은 모욕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어. 나는 모욕받으면 안 돼라는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상처 입힙니다. 날씨가 나쁩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날씨가 아닙니다. 날씨가 좋아야 해. 오늘 계획이 망쳤어라는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끔찍해. 인생이 끝났어라는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갇혀 있는가? 그 감정은 사건에서 왔는가? 아니면 내 판단에서 왔는가? 나는 왜 이 감정을 놓지 못하는가?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내일부터 나는 어떤 판단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무언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그 3초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만든 감정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은 당신이 풀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판단에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분노는 짧은 광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광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했듯이 당신을 해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견해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의 감옥 문을 여세요. 당신이 잠갔으니 당신이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